어느 날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변을 다 이제 옷에다 다 흘리시고 그거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해요, 저를. 그리고 입도 반 돌아갔어요.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인제 아침부터 아침에는 과일 좀 드시게 하고 점심에는 인제 현미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인제 저녁은 그렇게 가볍게 해서 6시 이전에 모든 걸 끝내고 했더니 2주 동안 했는데 5kg, 그래서 거의 10kg를 뺐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음식이 바꿔서 사람이 이렇게 몸이 달라진다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음식으로 그깟게 뭐가 돼? 그랬는데 정말 음식이 고쳐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미를 모르시던 분이 그 황선수 박사님이 하시는 힐링 프로그램에 가셔서 현미를 먹고 이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고 '현미가 이렇게 좋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현미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인터뷰나 콘텐츠를 많이 다루면서 이제 현미가 좋다는 걸 알고 현미를 먹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현실상 백미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현실이고 백미가 밥맛이 훨씬 더 좋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현미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좀 소개해 주신다면 현미가 어떤 부분이 좋나요? 이거 저희 남편 10 년째 설득하는데도 안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저희 애들이나 저희 아들이랑 딸은 그 황성수 힐링 스쿨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거기를 안 보낸 게 정말 제가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현미 때문에 싸워요. 본인은 싫대요. 그래서 밥통에 밥을 안 칠 때 제 밥 따로 현미, 그리고 우리 남편 밥 백미 이렇게 안 치거든요. 현미를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대요. 이렇듯이 많은 분들이 "거칠다. 맛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인제 싫어하세요. 근데 현미의 장점을 알면은 우리가 인제 쓴 약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 현미는 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일 먹는 쌀이에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저항을 이겨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돼." 뭐 이럴 일이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 보시라고 제가 이 현미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미는 저도 옛날에는 현미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밥은 그냥 흰쌀 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미는 이제 왕겨만 뺏겨낸 그 쌀을 현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쌀겨랑 쌀눈이 있어요. 그 쌀눈에는 우리 몸에 대사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영양이 적당하게 사람의 대사에 필요할 수 있게끔 적당하게 들어있거든요. 과하지도 않게 아이가 태어나서 3배 성장을 해요. 돌 때까지. 모유만 먹고 거기에는 단백질이 7% 정도 들어있는데 현미는 8%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단백질 결핍을 우려해서 뭐 계속 단백질 신화에 막 우리는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상업 자본주의의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미만 먹어도 우리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요. 현미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현미쌀 담가 놓고 백미쌀 담가 놔 보세요. 현미에서는 싹이 타요. 막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백미는 썩어 버려요. 물도 탁해지고 냄새도 엄청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현미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섬유질, 쌀겨에 있는 그 섬유질이 우리의 그 포만감을 적게 먹어도 백미는 많이 부드러우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 전환이 빨라 갖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지방 전환이 빨라서 지방으로 삼미 뭐 삼백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설탕, 뭐 하얀 밥 이렇게 하지 말라고 드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지방 전환이 빨라요. 근데 현미는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그 안에 인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되게 높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묻었을 때는 뭐 때타올이나 이렇게 뭐 물로 닦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는 어떻게 닦아내요? 이럴 때 중요한 게 그 현미에 있는 섬유질. 그래서 제가 자꾸 섬유질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속에 저희 엄마는 그거를 수세미라고 표현을 해요. 들어가서 인제 독소도 닦아내고 지방도 닦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맨날 1 년 뭐 10년 뭐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쌀이 주식이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데요. 요새 환경 문제가 되게 문제잖아요. 쓰나미도 많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산불도 많고 홍수도 많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현미를 씻으면은 그냥 먼지만 맑은 물밖에 안 나와요, 씻어내는데. 근데 인제 백미를 씻으면은 한 4-5번 씻어도 뿌연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쌀을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환경 오염 이바지하는 면에서도 현미를 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저희 집도 그런데 또 현미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안 먹더라고요. 이 좋은 거를 알지만 입에서 거칠거칠하고 또 소화도 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분하고 빚는 갈등이 진짜 남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현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현미랑 현미 찹쌀, 현미 맵쌀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해 갖고 한 8시간 정도 불려 놔요. 자기 전에 씻어서 밥솥에 앉혀 놓으면 한 8시간 취사하면은 이게 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밥이 돼요. 일단 그렇게 반반씩 해 갖고 8시간 취사해서 그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드시고요. 그리고 인제 그거 배울 때는 저는 100번 씹으라고 배웠어요. 물론 요새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이거 씹을 자기가 먹는 음식 이게 들어가서 얼마나 내 몸에 세포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거조차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인제 100번 씹으면은 뇌가 인제 '아 얘가 뭘 먹는구나.' 하고서는 가짜 배고픔을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저작작용을 하면은 여기 침샘에서 좋은 소화 효소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씹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씹으면서 뭔가 얘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잖아요. 얘가 너무 주는 그런 이점이 크니까. '싫다. 안 하다.' 이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영양제 먹지 말고 그렇게 어디 딴 데서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게 찾지 말고 그냥 이게 자연에서 온 것들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현미를 이제 친정 어머니께도 이제 권하셨죠? 네네네.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 엄마요? 네. 저희 엄마 저기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든지 물자가 되게 귀하고 어렵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자식 위해서 살고 본인은 다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먹거리가 되게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식탐이 터지면서 간식 같은 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복부가 엄청 심했어요, 복부 비만이. 그래서 저는 인제 복부 비만이 나중에 저 복부 비만이 어떤 시한폭탄으로 어떻게 병이랑 연결될지 다 알죠. 그 당시에도 엄마가 혈압 당뇨약을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엄마한테 인제 살을 빼자고 하면은 너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먹다 죽을 거래요. 근데 솔직히 먹다 죽을 순 없잖아요. 요새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거의 10 년을 그냥 전신마비로 누워 있더라고요. 욕창 다 생기면서 요양원에. 그거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어느 날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소변을 다 인제 옷에다 다 흘리시고 그거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보질 못해요, 저를. 그리고 입도 반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인제 못 알아 급성 치매가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해 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 갖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입원했다가 일단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인제 아침에는 과일 좀 드시게 하고 점심에는 인제 현미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인제 저녁은 그렇게 가볍게 해서 6시 이전에 모든 걸 끝내고 했더니 한 달 정도에 한 5 킬로가 빠졌고 그리고 저는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이게 뭔가 자기 아는 생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황성소를 또 데리고 갔어요, 엄마를. 예.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지팡이 짚고 침도 다 흘리고 말도 또박또박 못 했어요. 입이 이렇게 왔으니까 마비가 왔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5 킬로가 빠지는 거 있죠. 2주 동안 했는데 5 킬로. 그래서 거의 10 킬로를 뺐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공부할 때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눌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거기 40 명이 정원인데 다들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인제 살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40대 중반 정도에 그렇게 알아 갖고 인제 제 몸을 세팅을 했는데 엄마는 고렇게 해도 살은 빠졌을지언정 완벽하게 못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좀 지연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좀 자유로웠는데 작년부터는 또 치매가 심해지면서 일단은 지금 4 등급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쪼끔 인제는 요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요. 저희 엄마가 본인 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요양원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해요. 근데 어떡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뺏기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정말 깊이 있고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 부모님도 있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바꿔라 얘기하면은 "아이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살 바에는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일찍 죽을래."라고 생각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참 간과하는 게 이게 딱
죽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아픈 상태로 이제 연명 치료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말 그대로 진짜 그 침대에 누워 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려면은 지금부터 한 살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단으로 밥을 먹었을 때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있다. 그거는 본인만의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엄마만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저희 아빠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빠는 그 당뇨가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도 기름진 음식과 술과 이런 것들을 자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면서 인제 당뇨가 진짜 무섭던데요. 사람을 완전 서서히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네 족부경향이 와요. 끝까지 그 피나 영양소가 안 가기 때문에 산소나 이런 것들이 안 가요. 조그맣게 상처가 생겨도 그게 완전 그 썩던데요. 그래서 발이 절단했어요. 그리고서는 인제 그 망막변상이 와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그 시력도 잃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장까지 망가뜨리던데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그 10 년을 앓다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였어요. 이게 병원비가 엄청나게 남아 있던 거를 그 돌아가신 뒤에는 온전히 가족 몫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는 아빠가 있을 때는 병자가 있으니까 집안에 좋아도 웃을 수도 없어요. 좋은 일도 없거니와. 그리고 가장이 이렇게 아파서 있으니까 엄마가 가장이 돼서 그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인제 가장이 돼서 해야 되니까는 이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벌리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가난했고 그리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고 아빠가 아프니까 저희 자식들은 4 남매인데 그냥 무방비 속에 무관심 속에 커나갔죠. 그러니까는 이게 건강을 '나 먹다가 그냥 죽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정신을 좀 깨어 갖고 좀 생각을 저처럼 저도 이렇게 음식이 바꿔서 사람이 이렇게 몸이 달라진다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음식으로 그깟게 뭐가 돼?' 그랬는데 정말 음식이 고쳐 주더라고요. 최고의 명약이에요. 그렇듯이 이왕이면 맛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쓴 약도 아니에요. 맛있는 과일 채소 먹으면서 좀 일찍 끝내고 우리 좀 먹은 다음에 좀 쉬어야지. 얘네들도 내 장기도 내 1년 365일 뭐 지금 제가 55년 동안 얘네들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줬잖아요. 숨을 쉬고 신장을 돌려주고. 근데 얘네들도 좀 퇴근을 시켜야죠. 6시 이후에는. 그렇듯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요 세치혈라 그러거든요. 세치혈에 짜고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현혹돼서 이 큰 내 전체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의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살도 많이 찐 상태였고 내 손님이 이제 뭐 한마디 팩트체킹 해 가지고 내가 그때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 현미에도 눈을 뜨고 자연식에도 눈을 뜨고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과정이 궁금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작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와 진짜 현미 생채식 한번 나도 2주 동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거란 말이에요. 보시는 분도 그렇고 작가님 책을 읽어 보시는 분들도 '아 나도 이제 식단 바꾸고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딱 바뀌진 않잖아요. 작가님은 그렇게 고기도 좋아하셨는데 이게 딱 결심하자마자 바꾸실 수 있었나요? 저도 그 황성수에서 5 킬로 뺐다 그랬잖아요. 나와서 온갖 유혹이 다 있잖아요. 그때 아직까진 건강 식습관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서 또 흔들리고 또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딱 가공 탄수화물 달달한 것도 먹었는데 일단은 이게 머릿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것들이라는 게 내 몸을 해하고 내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마도 2주 동안에 거기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딱 그 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돌아가요. 그리고 저는 2달에 12 킬로 뺐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빼는 거는 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쪼끔만 항상 여기다가 여기에 맞는 방법이니까 이쪽으로 가더라도 자꾸 여기를 관심을 두시고서는 쪼끔씩이라도 오늘 아침에 현미는 아예 다 안 하지 말고 현미가 좋다는데 그냥 여기서 뭐 백미를 그 9 컵을 했으면은 9대 1 정도로 해서 쪼끔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괜찮고 아침에 과일부터 먹고 다른 거 먹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주 쪼끔씩 변하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확 한 번에 못 변해요 사람은. 이게 중독 마약 중독이랑 똑같은데요. 이 탄수화물 중독이나 고기 중독이 뭐 옛날에 담배 끊는 게 금연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중독.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잘라낼 수는 없지만 쪼끔씩 어떡해요. 내 가족들이나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알아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건강 식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 네 맞아요. 그래 재밌고 맛있고 좋고 내 몸이 변하는 거를 내 몸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인제 그 살이 빠지면서 컨디션이 어떻게 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소화가 얼마나 편하고 장이 얼마나 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 고객들은 뭐 2달에 뭐 10 킬로그램 프로그램을 감량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맨날 체중 일지, 식단 일지를 적게 해요. 그러면서 인제 그거는 뭐 '얼마 빠졌다.'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 전날에 먹었던 그 식단이 오늘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일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작가님은 이제 그게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니까 이제 내 이제 식단에 대한 게 확실히 이제 기준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 돈도 안 들어요. 뭐 비싼 뭐 요새 이고비 많이 붙는데 한 달 맞는데 50만 원이래요. 그것도 한 번 맞으면 안 된대요. 돈도 안 들어. 책 읽고 과일값 얼마 들어요? 현미값 얼마 들어요? 채소값 진짜 싸요. 저희는 남편이랑 둘이서 생활하는데 식비가 30만 원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으면 안 먹으니까. 예. 야식도 안 먹고 뭐 외식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